네, 2월 6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오늘 미리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게 찍습니다. 자, 서울에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퇴근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종목장에서 국장을 2월 상승장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우리 수익 전체로 더블 키우기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고 전체 다 커지면서 오늘 로봇주들을 크게 익절을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저도 올해는 제가 구독자 2배 순증을 목표라고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른 분과 공유도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미국은 여전히 흔들기 구간이다. 딥시크 관세 중에 뉘앙스를 잡아가고 있는데 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금리가 추가로 좀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경제지표와 재무장관의 스콧 베센트 멘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봐주시고, 어제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상승을 했죠. 그 내용들이 있는데 빅테크의 캐펙스를 합쳐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좀 보고 이건 뒤에 볼게요. 자,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여전히 종목장에서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병행하는 거니까. 자, 오늘 우리 레인보우 글로벌 얘기 드렸던 종목 5, 6절 다 했어요. 제가 보셨던 분들은 잘 파셨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SNS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50% 정도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그럼 빅바이오에 돈이 들어온다. 바이오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주도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용 하나 알아볼 거고, 자, 그리고 좀 느긋하게 봤던 AI 반도체도 변화 조짐이 있어요. 좋은 거죠. 자, 예전에 한번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 올린 적도 있는데 이 신고가 진짜 중요해요. 장에 돌아갈 때 신고가 날 때 왔다 갔다 하는 돌파됐을 때 수십 프로 수배를 올릴 수 있는 그 과정들, 빅수급 종목들의 과정들과 익절할 때 저 매매 기법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할게요. 상방이 꾸준히 키우시면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107,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금리가 되게 떨어진 게 좋아요. 자, 금리가 오를 때마다 증시가 출렁거렸다 했잖아요. 10년물 금리 기준인데 작년에 9월, 10월에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딴 데는 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진짜 많이 빠졌는데 미국만 트럼프, 미국 성장, 온리 아메리카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말에는 좀 쏠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좋아요. 금리가 하락할 때는 항상 증시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많이 빠졌던 쪽에 비미국 쪽에 더 좋아요. 그래서 금리 흐름 잡아주시고, 왜 빠졌느냐? 어제 미국 경제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고용이든 소비든 연착륙으로 보고 있는데 ADP 민간 고용도 좋게 나왔지만 이직률이 하회했어. 그 말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도 안정화 연착륙 보는 거고. 자, 미국의 무역 적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세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별로 막 때리고 있는데 12월 달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달러 나왔어요. 그 1조 달러 육박하니까 1,400조 원이 11월 달보다 엄청 크게 적자가 커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흐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달러가 강했잖아요. 수입을 엄청 하면서 수출은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달러가 떨어지길 바라는 미국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재무장관인 이 신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이분 되게 중요하고 제가 333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자, 되게 중요한 이제 2025년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이 났어요. 자, 이거는 계속 기다렸던 건데 왜 그러냐면 올해 트럼프가 되면 감소돼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 쓸 데가 많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국채가 올라야 되는 흐름인데 되게 걱정돼서 이 텀 프리에 말씀드렸죠. 야, 트럼프 되면 국채 발행 많이 해서 금리 오를 거야. 미리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막상 보니까 발행 규모가 그냥 현행 유지예요. 그래? 그러면 10년 금리 떨어진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스콧 베센트 의중을 좀 보고 계속 과정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정책 때 미리 올랐던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년물은 미국 경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확 부러지지 않으면 급락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고점 찍고 서서히 하방 가는 흐름이 우리나라 같은 비미국에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이 계속 말씀드렸던 1기 때 2017년간의 대비,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했는데, 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제조업을 위한 목표지 딴 게 아니야. 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10년물 금리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모기지도 집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집에 보면 쓰는 학자금 대출도 다 이거 기준으로 하거든요. 민생 물가에 가장 중요한 게 10년물 금리라고요. 얘들이 떨어져야지만 물가가 잡히고 안 좋은 여론이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 같으면 당연히 달러 빠지고 금리 빠지는 게 좋겠죠. 결국은 뭐 관세 들고 막 휘두르고 한다 하더라도 미국 자체로 봤을 때 달러 금리 안정화를 스콧 베센트든 트럼프든 같이 의중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빠졌던 금리가 안정이 되면 글로벌 정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나 비미국들이 또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좋은 면을 볼 수 있고, 자, 거기서 또 중요한 헬스케어 어딩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AI 관련 보안 섹터를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빠질 때 가장 수혜 섹터 뭐죠? 그게 헬스케어 바이오예요. 어닝도 좋게 나왔지만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우리나라 돈이 들어온 흐름도 이런 큰 흐름과 같이 보면서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죠. 자, 트럼프의 무기 관세 말 여전히 많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큰 흐름을 목표로 하는 거지 관세 때문에 너무 흔들리거나 겁내지 말자. 시간 정하는 중이다. 물론 얘기 나오면 출렁거릴 수 있어요. 단계로 봐주시고, 자, 딥시크 얘기는 많이 보셨겠지만 보안이 되게 취약해요. 우리나라도 관공서에서 다 지금 금지를 하고 있던데 각국에서도 강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또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훈련은 빡센 비싼 엔비디아 칩으로 하고 뒤에 추론이 가성비로 해서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저콜 자체 칩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도 확장되니까 반도체는 이래저래 골고루 쓰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한 개 보여드릴게요. 또 자, 캐펙스 AI 쪽에서 아마 뭐 딥시크니 뭐니 그래도 아마존도 알파벳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 선이 AI의 캐펙스 투자금이에요. 올해 2025년 예상되는 게 얼마냐면 거의 4천억 불입니다. 4천억 불. 근데 거기에서 스타게이트도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지금 650불, 800억 불 엄청나게 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쌓는 AI 캐펙스에 거의 더블 올라가요. 이러니까 빅테크들은 여전히 과소 투자가 위험해서 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올라간 겁니다.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그런 면에서 AI는 여전히 국가나 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엔비디아는 물론 출렁거리고 비빌대도 아직 박스가 살아있는 상태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랐어요. 자, 금주일정 오늘 아마존 내일 보시면 되고, 자, 트럼프와 베센트 이 물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관세를 하더라도 물가, AI 성장, 에너지 패권 이게 가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10년물 금리가 조금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보는 주식이 중요하니까 빅바이오의 흐름이 더 좋을 거고요. AI 반도체도 좀 느긋하게 보고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98,000불입니다. 자, 어쨌든 금리가 좀 빠지게 되면 뭐 트럼프 관세도 뭐든 보고 있겠지만 비미국 흐름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중국, 홍콩 보시면 이게 항생테크 말씀드려요. 예전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트럼프 눈치를 보겠지만 오늘 보시면 중국의 반도체, 빅테크, 전기차 다 신고가 왔어요. 큰 거 신고가 막 나오고 있는 뭐냐면 민생이 안 좋고 남이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는 정시에서 빅수급들은 중국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면 MSCI EM 중화권대에서 우리나라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흐름도 좋게 볼 수 있는 좋은 면이라 저는 봐요. 물론 중국에 투자는 안 합니다. 흐름만 보면서 중국은 챙기고 있어요. 비미국 쪽에서 작년에 박살났던 애들이 타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장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코스피도 다 올랐죠. 다 올랐고 이때 뿅 떨어졌을 때가 연휴 때 딥시크 때문이었는데 회복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강하다 봤던 코스닥을 외국인이 3일째 사요. 오히려 지금 더 올라오고 있죠. 종목장이 더 화려한 거고, 여기에서 시장 뉘앙스도 말씀을 드리는 잘 보세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바이오들이 다 좋았습니다. 종목이 다 화려했고 창고 대형주 우리 종목 딴 것들 다 올라간 상태고, 자, 이런 게 제가 흐름들을 주도주로 보는 거죠. 제가 2023년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주가 1월달 움직이다가 2월달부터 2차 전지가 팍 치고 나갔잖아요. 저는 여전히 바이오가 상반기 이런 흐름들을 아까 뭐 금리든 뭐 빅수급이든 흐름상 계속 좋게 보여요. 바이오 계속 키워가시자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2,000원 넘게 샀고 코스닥을 3일째, 오늘 조금 사긴 했지만 3일째 순매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장에 대한 얘기죠.
환율도 1450원. 예타금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57.7조.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로보테마 얘기 드릴 거예요. 로보테마는 뭐 오픈해서 제가 빅수급 슈팅을 하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렸죠. 한번 레인보우부터 말씀드릴까요? 근데 제가 아마 거의 고가에 팔 거예요. 약간 신기하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보는 빅수급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시장 수급과 매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에 대한 분석이 제만 보는 빅수급 분석법이 있어요. 이거 한번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자, 10배다 2배다 했을 때 40만원, 40만원 전이니까 뭐 더 가지가 아니라 좀 파는 거예요. 당연히 파동에 대한 얘기였는데, 원래 슈팅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파는 타이밍은 5일선 안 깨지면 팔지 말라 했잖아요. 5일선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죽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이격도라는 게 이 5일선과 떨어지는 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단기로 출렁거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팔았어요. 사실 오늘 38만 몇천 원대 예딜 한번 확 때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같이 때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얘기는 다 드렸기 때문에 뭐 SNS든 그 게시판 보신 분들은 38만 원대 파셨으면 잘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10배나 2배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을 제가 좀 분석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 조금 중수 쪽이거든요. 요건 한번 다음에 시간 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노가다처럼 돈이 빠지느냐 하느냐 그걸 봤을 때 돈이 빠지길래 38만 6천 원에 오늘 때렸습니다. 그렇게 때렸다 보시면 돼요. 고가에다 올매도 했어요. 40만 원 전에 일단 다 정리해서 50%대 수익률을 확보했습니다. 좀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요. 자, 원기옥이라 했던 클로봇, 물론 처음에 슈팅 나오고 오늘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16,700원에 걸어서 거의 고가에다 팔았어요. 이것도 파동입니다. 사실 파동인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더 끝난 건 아니죠. 외에도 마찬가지로 5일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5일선과 틈이 20% 넘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팔았고, 이 파동 가격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와 원기옥은 오늘 50%대 전부 다 익절을 했다. 아침에 5% 떴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 뜨는 건 갭상승도 아니에요. 얘가 원래 탄력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침 멘트 드려서 팔지 말라 하시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살짝 올라오게 되고 바이오 괜찮잖아요. 우리 빅바이오 괜찮은데 이 큰 애들이 움직이면 테마들에 들어간 수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로봇 테마들이 오늘 살짝 판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시장 전체를 보면서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죽은 건 아니지만 오늘 판 건 잘하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온디바이스 카드가 있죠. 온디바이스도 지금 여전히 오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고요. 파트 2에서. 자, 꾸준하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참 하반기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를 될 확률이 높다. 금리가 하락될 때, 인하될 때 더 좋아지고,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흐름 만들어갔어요. 반도체 빠질 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대형 창고, 대형 빅바이오로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되게 좋게 봤고, 작년 11월 달에 우장창 그러면서 빠졌지만 수세 꺼진 건 없었다. 2달 뒤에 결국 11월 달에 고가를 다시 돌파하러 간다. 그 다음에 창고든 우리 종목이 딴 거 보시면 신고가 시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신고가 시도하면 결국은 돌파합니다. 뭐 신고 돌파하기 전에 좀 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파하는 것들이 바이오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시장은 되게 좋은 거예요. 시점주 알테오젠과 비만 핵심주 필수픽 다 좋았기 때문에 말씀 다 드릴게요. 다른 종목도 우리 봤던 참고되는 것도 오늘 다 좋았죠. 바이오 용풍입니다. AI 반도체 살짝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어요. 딥시크가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AI 로직을 훈련 시에는 엔비디아, 추론 시에는 딴 거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전도 지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고퀄만 필요한 게 아니네. 살짝 관심이 감소하나? 뭐 한이스 좋긴 한데 함이 좀 왔다 갔다 있잖아요. 그런 면을 지금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고, 자, 사이드로 보는 게임 대장주 어제 갔던 데 살짝 물렸죠. 근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왜? 참 엔터 대장은 얘는 관세가 필요 없잖아요. 관세로 막 흔들어도 관세 없는 수출주이기 때문에 엔터는 상방이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게임 대장주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가끔씩 말씀드렸던 삼양식품 조용히 했는데 결국은 실적이 되게 잘 나오면서 한류 신고가 시원하게 냈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빼먹진 않아요. 안 좋은 건 안 좋다 말씀드리는데 다 신고가 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이 밸류나 이익률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타로.
자, 오늘 신고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신고가 전에 파는 것도 있죠. 일부 입절하는 것도 있고, 돌파하느냐 마느냐 여부, 돌파되는 과정 얘기 드리는 부분이 제가 보는 빅스급 파워와 시장 내 어떤 포지션, 시장 스토리를 다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매매나 갖고 와든지 같이 봐주시고요. 자, 멤버십 가입한 분이 세 분 계셨어요. 행복이님, 슈슈님, 토니킴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상방이 같이 더블 수익 키우면서 실전 공부와 실전 수익까지 비행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되게 중요한 그 고마운 댓글이 있어요. 야, 혼자만 알고 싶은 채널인데, 혼자만 알고 싶은 채널인데, 그거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금은 제가 조금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공유도 좀 부탁드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우리 종목들 이어나갈게요.